이번에는 객관주의와 구성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용어는 좀 철학적인 용어고 좀 다양한 어떤 특징을 담고 있는 말들입니다. 그러면 모더니즘에서의 지식의 특징을 객관주의라고 하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의 지식의 특징을 구성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우리가 용어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모더니즘의 객관주의라는 용어는 인식론이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인식론이 구성주의입니다. 근데 우리 교육학에서는 모더니즘, 객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구성주의를 같은 용어로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객관주의, 구성주의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그냥 객관주의, 가로 열고 닫고 모더니즘, 구성주의, 가로 열고 닫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써주면 좀 더 우리가 키워드가 좀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객관주의라는 이 용어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면 교과적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교과적 지식을 우리가 지식의 형식이라고 이제 피터스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예전부터 우리가 내려오는 용어는 자유교육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사실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계속 끊임없이 만들고 생성해 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라서 여러분들 이제 뭐 국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영어라든지 사회과학이라든지 예체능이라든지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이라고 부르는 9개의 교과는 대체적으로 이 교과적 지식의 형식, 자유교과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걸 강조해 주는 사람들을 객관주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요리라든지 또는 뭐 미용이라든지 요즘에 여러 가지 뭐 연예계의 어떤 뭐 이런 경우들은 전부 일종의 우리가 정보로 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지식으로 보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과적 지식만이 진정한 지식이고 이외의 지식들은 지식이 아니고 정보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이외의 지식을 다룰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과적 지식만이 진정한 지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 교과적 지식의 특징을 이 사람들이 이제 객관주의와 보편주의라는 말로 가장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누구나 배워야 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 지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배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객관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 또 하나가 보편주의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배워야 된다는 보편적인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지식들은 지식의 어떤 오랜 세월 동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수명이 굉장히 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식의 진리성, 지식의 절대성이라고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은 오랜 세월 동안에 만들어지고 인간의 어떤 이성적 작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식의 합리성이라고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은 대부분 인지적인 어떤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지적 특징을 강조해 주고 오랜 세월에 만들어졌다는 의미에서 대서사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구성주의 쪽으로 우리가 넘어가 가지고 이 구성주의라는 용어는 지식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교과와 같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지적 과정이나 사회적 과정을 통해서 개인이 구성해 준다는 데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잘 이해하시려고 하면 요즘에 이제 왜 셰프들이 나와가지고 요리 경진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요리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똑같은 뭐 떡볶이를 가지고 나와서 만드는 방법이나 만드는 기법들이 우리가 다 다르죠. 이런 것들이 바로 구성주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셰프가 자기의 나름대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성주의라고 부르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식의 철저한 개인주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지식 또는 자신의 어떤 삶에서 어떤 불필요한 지식들은 지식으로 보지 않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과적 지식도 물론 구성주의적 의미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또는 교과 이외의 지식도 구성주의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성주의라는 말의 가장 핵심적 용어, 여러분들은 이것은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지식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지적, 사회적 과정으로 구성된다는 이 말을 꼭 기억하고 시험을 답을 쓸 때 그 용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게 만들어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말이 뭐였냐면 지식의 사회성이에요. 그건 뭐냐면 지식이라는 것은 사회적 산물이기 때문에 사회가 변하면 지식도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교과적 지식보다는 이제 교과 이외의 지식을 강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요리라든지 제과 제빵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사회에 따라서 그런 지식은 굉장히 변동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식의 사회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상대성과 가변성을 강조해주는 용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 지식이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지식의 지역성. 그리고 또 개인의 어떤 주체적 의미에 따라서 지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지식의 주체성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들은 대부분이 짧은 세월 동안에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서사적 지식이라고 하고, 사실은 인지적 면뿐만 아니라 정의적이라든지 심동적이라든지 모든 영역의 지식을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그 지식에서 이제 그 헬스라든지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퍼스널 트레이닝을 우리가 해보면은 그 퍼스널 트레이닝을 담당하는 강사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지식의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우리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장해주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 구성주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제 구성주의와 객관주의 지식의 특징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우리가 듣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굳이 이런 것은 뭐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이것을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교과적 지식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객관주의자들과 이 요즘에 이제 구성주의적 지식을 강조해주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대립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서 가치 지향이나 가치 중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객관주의자들은 교과적 지식은 오랜 세월 동안에 인류의 어떤 정신적 문화유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자들의 가치와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가치 중립적입니다.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탈이데올로기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탈역사성, 탈사회성, 탈문화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객관주의자들이, 모더니즘자들이 교과적 지식이 이렇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자의 구성주의자들은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가치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다. 지배적 가치가 지식 속에 항상 들어갈 수밖에 없고,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지식 속에 항상 들어갈 수밖에 없고, 지배의 역사가 지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정반대죠. 그래서 지식은 가치 지향적이고 이데올로기를 함유하고 있고 역사와 사회와 문화와 상황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요, 어느 것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둘 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성주의자들이 이 모더니즘을 어떻게 우리가 비판을 하는가 하면, 교과적 지식이 가치 지향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거짓말이다. 교과적 지식이 탈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하지만 거짓말이다. 교과적 지식은
자본주의의 지배적 가치를 담고 있고 자본주의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대중적인 민주주의 시대에 들어간 오늘날에서는 교과적 지식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말고 이 대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학교 교육에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교육과정 사회학자들 또 재개념주의자들을 이야기해 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시기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 않겠나라고 보는 건데 이게 또 어디서 사용되는 것인가 하면은 신교육 사회학에 넘어가면은 이 부분이 또 그대로 사용되거든요.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구성주의자들의 주장은 교과적 지식을 이제 객관주의고 모더니즘의 우리가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가치와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고 자본주의의 가치와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는 교과적 지식을 대중민주주의 시대에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이제는 대중적 입장을 강조해주고 개인의 삶의 입장을 강조해주는 지식으로서 학교를 구성해 나가야 되겠더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파이너와 같은 재개념주의자들이 기존의 교육과정은 필요 없고 개인의 어떤 인생의 삶의 행로를 제공해주고 개인의 어떤 삶을 풍요하게 만들어주고 개인이 어떤 직업적 선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데 더 중요한 것이지 않겠나. 그러니까 진로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인간적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교육도 이런 것에 이제 좀 많은 영향을 받아서 선택 과목을 좀 많이 하고 아이들의 어떤 진로나 직업적 선택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이 구성주의자들의 의미가 많이 교육에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객관주의적 교육을 가지고 중학교 때까지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객관주의적 의미의 교육을 강조해주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우리가 들어서 가지고 특히 인문교육은 우리가 객관주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또는 특성화 교육이라든지 기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성주의적 의미로 많이 구성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어떤 좋은 삶을 안내하고 진로를 안내해주는 교육으로 가자. 이게 현재 우리 교육의 기본 틀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현재 교육의 기본 틀을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객관주의와 구성주의를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